안녕하십니까, 신차일전의 강주영 기자입니다. 오늘 영상에 준비한 차종은 토요타의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프리우스, 이제 라틴어로 선구자란 의미죠. 1997년 처음 출시된 이후 26년 동안 전 세계에서 590만 대 이상 팔린 하이브리드의 시초격이자 이제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. 이 차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 탑재되고 그 이후에 이제 토요타의 이제 뭐 캠리나 이제 라브4, 이제 크라운 이런 기타 차종들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탑재됐죠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하는 토요타가 이제 하이브리드 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프리우스에 있었습니다. 그 프리우스가 이제 지난해 5세대 모델이 출시됐고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말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됐죠. 외관부터 먼저 보시면 이제 U자형 주행 보조등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약간 1차 형태로 쭉 이어지면서 중앙에 라디에이터 그릴과 연결이 되죠. 그래서 이제 좀 더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을 갖추게 해주고요. 이런 각진 부분들이 좀 더 스포티함을 좀 감싸주면서 살짝은 스포티 세단의 이제 맛을 좀 느끼게 해줍니다. 딱 멀리 보인 실루엣이 물방 형태 닮았죠. 그러면서 앞쪽 부분이 좀 낮게 떨어지고 위쪽은 좀 올라가면서 좀 스포티한 해치백 형태를 좀 맞추고 있고요. 토요타 프리우스는 준준형 해치백으로 전폭이 1780mm 그리고 전고는 1420mm입니다. 전장이 4600mm, 휠 베이스는 2750mm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중준형 세단 혹은 SUV 해치백 이런 형태의 크기를 좀 가져가고 있죠. 뭐 아반떼나 투싼 이런 정도 차량들과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이 프리우스의 경우 이제 토요타의 TNGA 2세대 이제 플랫폼이 탑재가 됐는데, 그러면서 좀 차체가 낮게 가져갔죠. 차체를 낮게 가져가면서 좀 고강도를 좀 자랑하는 게 TNGA 이제 플랫폼의 특징인데, 타이어 보면 타이어는 이제 19인치의 대공형 휠이 좀 적용되어 있어요. 이 모델이 프리우스의 XLE 트림인데, LE 트림은 이것보다 작은 타이어가 좀 적용되어 있고, 이 XLE 트림은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옆에 똑같이 이제 19인치 휠이 적용된 폴스타와 이제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제 프리우스의 차체가 낮게 깔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C필러 쪽에 이제 후석 손잡이가 적용되면서 외관을 크게 해치지 않고 좀 균형 잡힌 디자인을 가져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. 후면 뒤에 보시면 일체형 리어 램프가 적용된 걸 볼 수 있고, 아래쪽에 이제 프리우스 레터링 박혀 있습니다. XLE 레터링도 박혀 있고요. 해치백 차량인 만큼 이제 차량 후면 유리가 이제 트렁크 부분까지 쭉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. 트렁크는 수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, 꽤 준수한 크기의 이제 적재 공간이 이제 마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해치백 차량인 만큼 이제 2열 좌석 폴딩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내려주면요, 이렇게 뒤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간단히 좀 캠핑 같은 건 즐길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좀 내공간이 넉넉하진 않아서 차 밖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차량 수동으로 트렁크도 한번 내려줘야 됩니다. 네, 토요타 프리우스 1열 구성 살펴보면요, 이제 이 토요타는 이 프리우스의 이제 실내 디자인은 아일랜드 아키텍처라는 콘셉트로 이제 이름 지어서 이제 디자인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딱 들어보면 어쨌든 차급의 한계 때문에 차가 상당히 작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.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구성되어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전고가 그래 높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좀 다을락말락해요. 저도 키가 큰 것도 있지만.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 시트 포지션 좀 더 낮춰야 되고, 기본 구성된 것보다 그 과정에서 좀 운전이 살짝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긴 합니다. 어쨌거나 이 차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차량인 만큼 고급 차량 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겠지만, 필요한 장치나 이제 구성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디스플레이부터 12.3인치의 터치형 디스플레이 이제 박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좀 베젤이 뚜껑에 눈에 띄죠. 단단합니다. 절대로 고장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살짝 내장 디스플레이가 좀 구식 같은 느낌이긴 한데,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적용하면 되니까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차량 조작이나 이제 운행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아래에는 이제 공조기 버튼 달려 있고,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 3단계로 적용되어 있고요.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방식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C타입 충전 포트 적용되어 있고, 이 차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유선으로만 적용이 되는데, 그 안드로이드 오토를 키기 위해서 이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 포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.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유선과 무선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. 아래 부분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뭐 기타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치대가 또 마련되어 있는데, 뭐 무선 축제 안 되고요. 대신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마련돼서 지갑이나 뭐 껌 같은 그런 개인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요. 기어 노브는 조그만 봉 형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. 왼쪽 꺾은 다음에 조작을 해야 드라이브나 이제 후진 모드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아래로 내리면은 이제 B 모드라고 해서 이제 회생 제동이 좀 강하게 적용돼서 연비를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모드가 적용되고요.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동 같아서 재밌기도 한데,
사실 왜 구성이 이렇게 했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차라리 B모드를 왼쪽으로 당겨서 조작하는 그 위치에 배치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. 토요타 프리우스의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커스텀과 스포츠, 노멀, 에코 모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이제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를 사용하겠죠. 그리고 이렇게 별도 수납장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또 마찬가지 C타입 충전 포트 두 구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차급의 한계로 인해 이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기능은 좀 빠져 있지만 이렇게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좀 플로팅 타입으로 좀 뒤쪽에 배치돼 있어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좀 다름없도록 이제 운전자가 앞만 쪽 주시해서 차량의 기본적인 주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요. 굉장히 좀 간단 명료하게 이제 기능 적용돼 있죠. 이제 속도와 이제 주행거리, 이제 뭐 시간 뭐 이런 것들 딱 간단한 건 내용만 적용된 거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, 이제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 공학적으로 적용됐다고 해요. 살짝 자그맣게 이제 배치가 돼서 운전하기에 참 괜찮았습니다. 여러 차량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다른 곳에서 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제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대부분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게 이제 안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토요타인 만큼 이제 아날로그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운전 중에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굉장히 이 앞면 유리가 크죠. 큼지막하게 와이퍼가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내부를 구성한 소재들은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이나 인조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썩 고급스럽다는 느낌 주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제 적절하게 디자인되면서 어쨌거나 이제 차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이제 A필러 부분이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됐는데, 투톤으로 적용된 이유는 이제 햇빛이 강했을 때 이제 운전자에게 이제 햇빛이 좀 반사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차량은 이제 XLE 트림이라서 별도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제 적용된 걸 볼 수 있고요. 시트 메모리 포지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. 요것은 이제 XLE 트림에만 적용되어 있는 거고,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는데 수동 형식이에요. 수동 형식으로 이렇게 열고 닫았다 할 수 있고, 일제 특유의 디테일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, 이 거울 부분에 이제 손잡이가 살짝 움푹 들어가 있어서 당겼을 때 딱 고정시킬 수 있고, 뺄 때도 살짝 힘을 주면 바로 뺄 수 있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수수하고 깔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주성이 넉넉하진 않지만 이제 토요타가 이제 시트를 이제 디자인할 때 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해서 이제 장기간 주행 시에도 이제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을 덜 느낄 수 있게 좀 만들었다고 해요.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2열 좌석의 경우 겉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거주성이 나쁘지 않아요. 물론 이게 넓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차급이나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준수한 거주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이제 시트 포지션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차체가 좀 낮음에도 헤드룸이 생각보다 넉넉해요. 저는 솔직히 뒤에 앉았을 때 머리 좀 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을랑말랑 하지만 어쨌든 허리를 쭉 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레그룸도 제가 이 앞좌석을 제 몸집에 맞게 좀 뒤로 많이 당겨 놓은 상태거든요. 그럼에도 레그룸이 어느 정도 남아요. 그래서 얼핏 보면은 좀 굉장히 비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저는 훌륭하다 생각합니다. 제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고려하면은 웬만한 성인분들도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제 편안하게 이제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 인조 가죽이 살짝은 만족감을 떨어뜨리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. 깔끔해요. 그리고 이 중간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이 부분도 이제 좀 2열 탑승객들의 이제 편안함을, 거주성을 좀 제고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시트에 충전 포트 2구 적용되어 있고요. 어쨌거나 이제 고급 차종으로 분류된 건 아닌 만큼 이제 2열 좌석에 별도의 송풍구나 이제 오늘 시트 이런 기능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냥 타고 다닐만하다라는 느낌을 주고요. 팔걸이 내려주면 딱 심플하게 음료수 거치대만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뒷좌석 별도로 뒷좌석의 썬루프도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2열에 이제 들어가는 장치들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왜 토요타가 이제 고장이 안 나고 장기간 탈 수 있는지 딱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. 네,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 타고 이제 도심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이 차를 타고 주행했을 때 이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 승차감이 예상 이상으로 좋다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 이 차가 좀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차체가 조그맣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 나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, 도심 이럴 때 좀 지나갈 때 굉장히 편안하게 좀 주행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노면 충격 같은 경우가 아주 뭐 느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좀 분쇄되면서 내부 탑승객들에게 그렇게 큰 불편함을 주지 않고요. 브레이크나 이제 가속 페달도 아주 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좀 응답하면서 주행 만족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신형 프리우스에는 이제 기어의 압력이 좀 곧장 이제 브레이크로 좀 연결되는 그런 방식 채택이 됐는데, 그런 것들 때문인지
이제 일상 주행일 때나 이제 좀 무관하게 좀 부드럽게 차량을 곧장 멈춰주면서 편안한 운전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. 모터가 좀 개입을 했을 때 좀 외부의 소음도 좀 최소화되면서 좀 정숙성도 갖춰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토요타는 이 프리우스를 디자인할 때 이제 A 필러와 차문 아래쪽에 이제 간격을 좀 최소화하면서 유리창을 좀 작게 가져갔고요. 그만큼 외부에 들려오는 소음을 적극적으로 좀 걸러내는 노력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요타의 이제 내부 정숙성, 승차감 극대화에 이제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스티어링 휠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휠이 좀 비교적 자그맣게 좀 적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첩한 조절 좀 가능하게 하면서 계속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좀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승차감 제고에 좀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또 이 차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좀 움직여 보면요, 이 계기판에 조그맣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표시가 뜬 걸 볼 수 있죠. 어쨌거나 토요타가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첨단의 기능을 도입하는데 좀 소극적이라서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좀 쓸만할까?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는데, 실제 이제 이 기능을 켜놓고 주행해보니 웬걸, 차선이나 앞뒤 차량과의 이제 간격 등을 잘 인식하면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쭉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의 이제 올림픽대를 달리고 있는데, 앞서 이제 좀 시험 주행을 할 때 이제 골목길 이런 것들에서도 주행을 해봤어요.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잘 인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. 근데 맨목장으로 달리는 기능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채택하면서 이제 운전에 편안한 주행을 돕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이 차에 이제 무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만큼 변속감이 느껴지지 않아요. 이제 이게 장점을 봐야 될지 단점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변속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 입장에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반면 체감상은 출력이 좀 떨어지나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. 또 속도를 좀 급속하게 올릴 때 이제 RPM이 좀 과도하게 도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요. 어쨌거나 이 차가 최대 196마력과 19.6kgm의 최대 출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출력성 자체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거든요. 실제 이 차의 출력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무단 변속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면서 체감상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어 노브를 통해서 이 차의 주행 모드를 B로 바꿀 수 있는데, 이 B 모드를 키고 달리면 이제 회생제동 특유의 이제 울컥거림이 많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덜해요. 그래서 이 회생제동이 좀 제대로 먹혀들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, 회생제동 기능을 좀 강화해도 이제 승차감 차이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인상적인 데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주행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역시 차체가 좀 낮고 앞유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기 때문에 윗부분이 살짝 시야가 가리는 감이 있어요. 제가 좀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행에 크게 불편함을 주는 정도는 아닌데 살짝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. 뒷유리는 정말 조금해서 백미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. 뒷차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구나, 좀 차선 변경할 때 정도?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만요, 살짝 속도 높이면 거의 뭐 차가 100km 달리는 것 같은 수준으로 RPM이 팍 오르면서 엔진이 강하게 돌아가죠. 실제 속도는 시속 50,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체감 출력을 낮게 만드는 좀 요소들이고, 경사진기로 올라갈 때는 살짝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. 그런 부분들도 프리우스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은 이제 2.0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2000cc의 이제 자연느끼 가솔린 엔진 탑재되어 있고요. 4기통입니다. 차량 정보 항목 메뉴에서 에너지 흐름 버튼을 보면 이 차가 얼마나 전기 모터가 개입해서 달리는가 혹은 내연기관이 개입해서 달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고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. 저속 주행 상황 등에서 적극적으로 모터가 개입해 일상 주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차량의 연비를 보면 지금 1시간 넘게 달렸거든요. 1시간 넘게 달렸는데 이제 평연비가 이제 리터당 18.9km 나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전 최고 기록은 리터당 23.4km 적혀 있고요. 이 정도 연비면은 정말 이제 일상 주행 시에는 까먹었을 때쯤 기름을 넣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충분히 경제성 있는 주행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 이제 살펴봤습니다. 프리우스의 경우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하이브리드 모델과 이제 또 전기차와 직접적으로 좀 경쟁을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. 또 거듭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이제 트림이 LE 모델과 XLE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가격대가 이제 LE 트림이 3,990만 원으로 이제 4,000만 원 언더에 좀 형성돼 있고,
이제 XLE 트림의 경우 4,370만 원의 가격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LE 트림이 이제 4천만 원 언더대 가격이 형성돼 있긴 하지만 그 트림의 경우 이제 전자식 시트라든지 이제 온열 시트, 냉풍 시트 이런 거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상품성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XLE 트림을 구매하시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SE 트림과 XSE 트림으로 나눠져 있고요. 가격은 각각 4,630만원과 4,99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XSE 트림이 가격이 높은 만큼 좀 더 우수한 상품성을 제공하고 있고요. 어쨌든 프리우스 몰아보니 뭐 승차감도 준수하고 연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대중 차량이라면 이제 뭐 간단한 나들이나 이제 출퇴근 용도 이런 데일리카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것으로 이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기 영상을 마치겠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